계엄 선포가 10시 25분입니다. 그 다음에 홍장원이가 저기 뭡니까 그 10시 14, 그러니까 38분에 이 뭡니까 공터에 도착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통화가 10시 46분입니다. 이게 여인영하고 통화거든요. 여인영 누구냐면 방첩사령관이잖아요.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체포해. 근데 대통령하고 두 번째, 대통령 첫 번째 통화는 계엄 전이니까 그거는 대통령 그런 지시가 없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통화는 7분 뒤에 10시 53분이에요. 10시 53분에 대통령 통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홍장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 공터에서 여기서 이 통화에서 여기서 지금 메모를 썼다는 거거든요. 이 메모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얘들 다 잡아들이라는 메모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53분에 통화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에 7분 전에 공터에서 메모를 쓴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이 다 잡아들이라 한 건 53분 7분 후라고. 근데 얘는 46번 공터에서 지가 썼다 그랬잖아요. 공터에서. 그러면 6분 전이야. 이게 지금 CCTV에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정원에서 CCTV 까겠다. 그러니까 임마가 뭐라냐면 나한테는 무슨 뭐 AI 기억을 요구하냐. 야, 이 새끼야, 네 말이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에? 아니 대통령은 7분 후에 통화한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지금 나중에 통화한 게 11시 6분이잖아요. 이게 여인영하고 또 통화야. 여인영. 그럼 무슨 얘기야? 대통령하고 통화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이 메모가 여기도 가짜고 여기도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김학성 교수가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탄핵 공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맨 먼저 탄핵에 대한 기획은 우선 문재인 때 국정원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박선원이가 들어가 있어요. 박선원이가 뭘 해왔겠습니까? 기조실장이에요. 기조실장이 뭐냐면 인사하고 돈을 다 치고, 인사는 뭐냐면 누구 승진시킬 거냐, 누구를 해임할 거냐에 대한 그걸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기조실장이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러면 공작 활동하려면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박선원한테. 근데 이 박선원이 제가 설명했지만 누구라고요? 1심의 간첩이에요. 1심에. 이미 1심의 간첩단에서 북한으로 그러니까 80만 건이 넘어갔다고요. 80만 건이 트럭으로 큰 대형 트럭 2대 분량이야. A4 용지를 뽑아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핵심되는 증거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 여기서 근데 그러면 기조실장, 이거는 기조실장은 그 문재인 정부고 노무현 정부 2006년도예요.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얘가 뭐 했냐면 안보전략비서관이야. 청와대. 이게 NSC의 가장 핵심 비서관이야. 근데 이 녀석이 안보전략비서관이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때요 1심에 넘겼다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다고. 보니까 이 80만 건이 일로에서 넘어간 거야. 일로에서 여기에서 1심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정훈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1심의 간첩 중에. 이정훈이가 누구냐면 얘가 그러니까 삼민투 위원장이야. 고려대 삼민투 위원장. 박선원이도 연대 삼민투 위원장이야. 그래서 얘들이 뭘 기획했냐면 이 85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함께 기획한 놈들이야. 그럼 둘이가 친해요, 안 친해요? 이정호이는 고대 삼민투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연대 삼민투 위원장은 박선원이야. 둘이가 아주 친해. 그렇죠? 근데 얘가 1심의 간첩 핵심이야. 얘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박선원이가 누구한테? 얘한테 준 거야.
그리고 얘는 어디로요? 북한으로 보내고. 그런데 이 수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이가 길길이 뛰어서 국정원장이 목이 잘렸어요. 그러면 수사를 안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말고 문재인 정권에는 기조실장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1차장 갔어요. 실제로 안기부를, 그러니까 국정원을 장악한 거예요. 국정원 장악했다는, 주사파가 국정원을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국정원에 그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국정원 비석 사진, 그거 한번 찾아봐요. 이거 보세요. 국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저 글씨체가 누구냐면 신영복체예요. 그러니까 신영복은 통역당 간첩이란 말이에요. 간첩이 쓴 글자체가 국정원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국가정보원이 누구한테 장악됐다는 거예요? 간첩한테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 옆에 그 박지원하고 둘이 있네. 그 옆에 저 문재인이라는 자가 가장 존경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영복.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때 이 국정원이 누구 국정원이었다고요? 간첩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얘가 기조실장이면 인사를 책임진다 그랬죠? 그럼 국정원 내에 자기 편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지금 홍장원이라는 놈이, 여기에 이제 홍장원이 등장하잖아요. 이놈이 박선원한테 그리고 박지원한테 뭘 했다고요? 인사청탁을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홍장원은 누구 사람이야? 박선원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11시 지금 통화하자마자 이렇게 비상계엄 터지자마자요, 10시 25분에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 후에요, 홍장원하고 누가요? 박선원이가 통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 지시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공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에게 그러면 지시가 나가죠. 그러니까 아까 그 김학성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메모, 지금 사라진 메모가 지금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포스트잇. 여러분, 포스트잇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쓰죠? 이거 어떤 거예요? 끈적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객대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그거 주로 어디에 있어요? 책상에 있어요. 책상에서 포스트잇을 꺼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 붙이면 딱딱 붙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그럼 그걸로 제일 메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맞아요? 11시 46분, 그러니까 10시 46분이 아니고 뭐예요? 11시 6분이란 얘기예요. 11시 6분. 지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러면 저걸 가지고 그러면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엄 터지자마자 홍장원은 박선원은 자기 끈앞을 홍장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야, 제가 알기에는 이건 그냥 추론입니다. 저들이 공작이,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야, 나라 이래서 안 된다 라고 몇 번 그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이미 다 보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덫을 놓고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터지자마자 쟤들이 정보를 받은 거야. 박선원이가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역으로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야, 맨 처음에 메모는 제가 알기에는 11시 6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받은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 메모를 썼는데, 그 메모는 아까 김학성 장로 말처럼 저쪽에 넘어갔죠. 근데 그 메모에는 뭐냐면 동향 파악이에요. 동향. 그것도 맨 처음에 불러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하도 이 녀석이, 제가 알기에는 터지자마자 이게 통화하고, 얘가 역으로 10시 46분에 누구하고 통화냐면 여인영하고 지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핑계대면서 야, 지금 사태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여인영이가 지금
동향 파악 지시가 내렸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얘기를.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체포 지시면은 지금 이 여인형이 누구냐? 방첩사라고요. 방첩사가 누구냐면 옛날에 그 뭡니까? 국군 기무사령부, 국군 정보 이게 기무사령부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뭐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잖아요. 합수본부장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사를 다 그러니까 그 검찰, 경찰 다 관장하는 게 방첩사거든. 근데 이 방첩사에서 동향 파악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누가?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동향 파악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 주요 관심단들 누가 어떻게 대들지 모르니까 동향 파악하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얘가 하도 홍장원이가 여인정대로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이걸 이야기해 준 거야. 이걸 나중에 뭘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체포 명단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대통령의 완전히 탄핵으로 간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 곽종근도 결국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박선원한테는 누가 체포하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비상계엄 이거를 내란으로 몰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메모가 박선원을 통해서 그리고 홍장원한테 변질됩니다. 변질돼가지고 이 메모가 누구한테 가냐면 첫 번째로는 한동훈한테 갑니다. 한동훈한테. 이게 공작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펄펄 날고 대든다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뭐라고요? 12월 6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자기가 유력한 사람을 들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예요? 홍장원이죠. 이 공작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여당 내부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12월 6일 날 특별 성명을 누가 발표하느냐? 이재명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박선원이 탄핵의 기획자인데 이 박선원 뒤에는 누가 있냐?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야당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등이 없고 북한의 공작을 일삼는 간첩들 그리고 그걸 등이 없는 이재명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구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통령을 누구에게 뺏기는 겁니까? 북한에게 뺏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바뀌고 있어서 만약 우리 대통령이 살아온다면 우리가 역으로 통합진보당 위원 심판 청구해가지고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시켰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그 누굽니까? 그 경기동부의원 이석기부터 다 목 쳤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180명 전부 목 칠 수 있어요. 3.1절 1,000만 명이 모이면 우리 대통령은 분명히 살아나고 그리고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와 그리고 여기 계신 광화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버리고 180명을 새로 뽑는 겁니다. 그 혁명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